안녕하세요. 요양면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오늘은 뉴욕타임즈에서 기사가 하나 났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을 저격한 기사였습니다. 지난 금요일자였고요. 기사의 제목은 트럼프 채권 투자자들의 불안 속에서 관세 정책 변경, 본인도 수백만 달러 보유. 이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으로는 화요일 장후에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있죠. 테슬라에 대해서 기관들은 어떻게 예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타임즈 관련 기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부과한 나라별 상호관세를 90일 동안 일시적으로 유예한다고 발표했었죠. 상호관세를 유예하겠다는 발표는 결정적으로 채권 시장의 극심한 동요 이후에 나온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관세를 발표했을 때 주식시장은 급락했었죠. 수조 달러의 가치가 며칠 만에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을 계속 고수하겠다고 하여 주식시장의 변동에는 큰 반응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가 주식이 떨어지던 말던 주식시장을 돌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관세 정책의 여파가 주식시장을 넘어서 채권시장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했죠. 다시 말하면 국채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의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는 등 환율 시장과 국채 시장, 주식 시장은 물론 여러 곳에서 극심한 불안한 신호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뉴욕타임즈 보도팀에서는 트럼프 개인의 금융 자산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트럼프가 최소 2억 6천만 달러에서 6억 2천만 달러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된다라고 말했는데요. 그 중에 채권 보유액이 1억 2,500만 달러, 최대로는 4억 4,300만 달러에 이른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채권의 규모가 총 자산의 60%에 달하고 있으며 주식은 10%뿐이 안 되고요. 그 밖에 다른 금융자산, 암호화 자산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약 30% 수준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채권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높은 비중이라는 것입니다. 채권에 비해 주식은 상당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주식 중에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회사죠. 트럼프 미디어 테크놀로지. 이 주식도 있지만 이 주식은 현금화할 수 없다라는 점이 있고요. 관세 발표 전에 이미 40% 이상 하락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주식시장보다 채권시장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것이다 라고 뉴욕타임즈는 추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관세가 채권시장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신용도와 경제 안정성에 위협이 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태도를 극적으로 바꿔서 관세를 유예한다라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판단입니다. 그것을 추측할 수 있는 배경은 트럼프가 관세 유예를 발표하며 나는 채권 시장을 보고 있다. 채권 시장은 매우 까다롭다 라고 말했다는데요. 이것이 결정적인 증거로 채권 시장의 반응이 트럼프 자신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시사한다라는 것이 뉴욕타임즈의 판단입니다. 또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유예 결정이 그의 막대한 채권 보유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라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라고 밝혔지만 대통령의 개인적인 금융 이익과 국가 정책 결정 사이에 분명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통령 윤리위원회도 이런 상황들이 대통령이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 공익이 아닌 사익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라는 점은 의심을 낳는다라고 경고하기도 했고요. 뉴욕타임즈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적 정치적 고려뿐 아니라 대통령 자신의 개인적 금융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라 이런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 분석으로 오늘은 테슬라 가져왔습니다. 먼저 테슬라 기본 데이터 보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종가는 241.38이었죠. MD 값은 마이너스 50.54%였고요. 전고점까지는 좀 멀어 보입니다. 102% 이상 상승을 해야 되고요. 일주일 동안은 마이너스 7% 하락을 했고요. 한 달 동안은 5.8% 정도 상승을 했네요. YTD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8% 하락 중에 있습니다. 장이 열렸던 지난 5일이죠. 그동안 주가는 꾸준한 하락세를 보여줬고요. 관세 이슈에 따라 약세였던 장 하락과 함께 동조하는 모습이었고요. 그 외 호재보다는 악재가 주가
주가를 하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특히 내일 화요일에 있죠. 장후에 발표될 실적 발표를 보며 큰 움직임과 거래량은 매우 줄어든 상태로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계절적 주가 흐름을 보면 23년 재작년에는 73%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지점에서 이 지점까지입니다. 작년과 올해는 각각 마이너스 37%, 마이너스 36% 비슷한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1년 중 4Q의 성적이 가장 좋죠. 보통의 경우에. 그리고 1Q의 성적이 가장 나쁜 모습인데요. 재작년은 예외였고 작년과 올해는 비슷한 흐름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이슈와 그 밖에 여러 가지 브랜드 이미지 추락 이런 이슈들로 더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주가 차트 살펴보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여기 노란색의 하강 채널이 파란색의 박스권 채널로 이동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파란색의 박스권에서는 어느 정도 수렴이 되나 싶었는데 지난주 수요일부터 아랫방향으로 꺾인 모습입니다. 이 점이 좀 아까웠죠. 수렴을 하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래쪽으로 방향을 튼 모습이고요. 박스권 내에 여기 있죠. 중앙 점선이 255 정도인데요. 이 지점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현재 단기간의 지지선은 218불로 형성되어 보이고요. 중앙선인 255불을 돌파하면 저항선으로는 290불 정도가 보여집니다. 빨간 선에 보시듯이 좀 크게 보면 218불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 다음 지지선은 18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상방으로 돌파를 한다면 여기 360불 선이 큰 저항선으로 보입니다. 이번 테슬라 1Q 실적이 어떻게 될지 한번 체크해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테슬라는 24년도 각 분기별 통계로 봤을 때 여기죠. 3번의 미스가 있었고 1번의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EPS고요. 레버뉴를 보더라도 3번의 미스와 1번의 서프라이즈가 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대체로 실적 발표는 주가에 악재로 작용된 이벤트였던 적이 더 많고요. 올해는 그 기조에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일단 올해 1Q 기관들의 예상치 평균값은 여기 있습니다. 일단 레버뉴는 21억 4,500만 달러죠. 그 다음에 EPS는 0.43입니다. 먼저 EPS를 보면 지난 분기 0.73에서 0.43으로 매우 많이 떨어지는 숫자이죠. 이 부분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레버뉴를 보더라도 컨센서스는 21.45 빌리언이었죠. 지난 분기는 25.71 빌리언이었습니다. 역시 많이 떨어진 숫자죠. 이 점도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관들의 전반적인 예상이 1분기의 테슬라 성적은 전분기에 비해 많이 저조할 것이다 라고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예상은 이미 예정이 돼 있었던 거죠. 1분기 인도량 숫자 때 워낙 실적이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안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문제는 실제 발표될 숫자들이 기관들의 이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요. 컨센서스를 상회한다면 의외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어닝은 어찌 보면 이미 결과가 정해진 이벤트라는 생각도 듭니다. 실적 관련된 숫자가 발표가 되면 아마도 주가는 하락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어닝콜이 시작돼서 일론 머스크가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해준다면 주가는 반등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내려갔다가 반등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는데요. 일단 중요한 사항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먼저 실적이겠죠. 1분기의 차량 생산량은 이미 발표가 됐습니다. 36만 2천 대 정도였고요. 전년 대비 16%나 감소한 숫자입니다. 차량 인도량, 그러니까 고객한테 판매를 한 수량이죠. 이 수치는 33만 6,681대로 결정이 이미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이 부분도 13% 정도 감소를 했고요. 안타깝게도 이 숫자는 테슬라의 지난 3년 동안 가장 부진한 분기별 실적입니다. 이 발표 있을 때 주가는 많이 하락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이미 반영이 돼 있는 상태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문제는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기관들의 컨센서스, 그 컨센서스조차 넘지 못한다면 주가는 추가 하락, 이 컨센서스에 어느 정도 미트하는 모습을 보이면 주가는 상승할 여력도 있을 듯 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기업의 총이익률입니다. 테슬라는 원가 절감을 잘하기로 유명한 기업이죠. 실제로 많이 원가를 낮춰왔습니다. 차량당 평균 매출 원가를 COGS라고 하죠. 23년 초에 이 COGS가 약 38,000불이었던 것이 작년 말에는 35,000불까지 원가를 낮췄습니다.
원가가 낮아졌기 때문에 총 이익률은 올라갔죠. 이런 흐름이 이번 분기에도 계속되는지 여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에너지 사업부의 실적입니다. 자동차 사업부의 실적은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에너지 사업부는 그 성장률이 매우 높은 부문이고 이익률도 매우 높습니다. 실제로 인도량도 많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도 전체 실적에서 중요한데요. 2024년의 경우 테슬라 총 수익의 약 10% 정도를 기여했고요. 24년 전년 대비는 67%나 성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사업부는 EV 매출 감소를 상쇄하는 역할을 잘 해줬죠. 과연 이런 역할을 이번 분기에도 해줄지, 이것이 또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1분기의 실적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나쁘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어닝 숫자를 발표한 이후에 있을 어닝콜에 대한 Q&A 시간인데요. 그 Q&A 시간에 진행될 질문들은 사전에 투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갖고 왔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FSD 완전 자율주행이죠. 비감독 모드의 개인 차량 사용 가능 시점입니다. 투자자 질문 중에서 가장 높은 투표를 받은 주제이고요. 테슬라는 25년을 FSD 상용화의 중요한 해로 강조해 왔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6월 달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이 FSD 비감독을 시작을 하고 로보택시도 같이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죠. 투자자들은 구체적인 출시 일정과 규제 승인, 이 규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가 어떻게 승인이 진행되고 있는지 이 현황을 물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에 대한 일론 머스크의 답변이 주가 흐름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저가형 모델이죠. 예를 들어 모델 Q나 모델 2, 이름이 아직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저가형 모델의 개발과 생산 일정에 관련된 질문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테슬라가 더 저렴한 차량을 25년 내 출시할 계획인지 또는 변경이 되는지 아니면 없어지는지 취소되는지 이런 질문이 두 번째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고요. 모델 Y 리프레시 모델과 별도로 저가형 모델이 수요 확대에 필수적인 의견들이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형 모델의 구체적인 출시 시점과 과연 얼마에 출시가 되는지 이런 점들이 주요한 포인트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 예상되는 질문이 4680 배터리에 관련된 질문일 것으로 보는데요. 그 이유는 원가 절감이라는 데 있습니다. 4680 배터리는 테슬라 원가 절감과 생산 효율성의 핵심적인 요소죠. 작년도 1분기 어닝콜에서 스크랩 감소와 생산율 개선이 언급된 바 있는데요. 투자자들은 현재의 생산 규모와 원가 절감 효과에 대해서 구체적인 업데이트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번째 이슈가 옵티머스의 개발 상태와 공장 투입 시기겠죠.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는 AI 전략의 거의 탑 프라이어리티로 중요한 부분이죠. 투자자들은 이 옵티머스의 개발 진행 상황과 공장에서 테슬라 공장이겠죠. 언제 시범 운영을 할 것인지, 그리고 양산은 언제 할 것인지, 얼마 정도에 나올 것인지 이런 질문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테슬라의 장기적 비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가 로보택시 사업에 관련된 계획이겠죠. 텍사스 오스틴에서 6월 시작한다라는 정보가 이미 발표된 상태에서 투자자들은 시범 사업이 아닌 본격적인 양산 목표와 구체적인 그 로드맵, 언제 상용화 시작할 것인지 이런 요구를 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나 또는 규제 환경이 논의의 핵심이 되겠죠. 이 부분에서 일론 머스크가 긍정적인 답변을, 예를 들면 계획을 딜레이 시키지 않고 예정대로 한다, 또는 텍사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한다, 이런 식의 답변이 나오면 주가에 긍정적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가 그 FSD를 다른 자동차 회사에 라이센스를 하는 이슈인데요. 이미 일론 머스크가 FSD 기술의 라이센스를 오픈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고요. 따라서 투자자들은 주요 자동차 업체들과 초기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지, 어떤 구체적인 협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수 있겠죠. 이것은 테슬라의 기술, 그러니까 FSD 수익화 전략과 관련된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주가에 매우 민감한 상황입니다. 일곱 번째가 관세에 따른 영향과 그에 대한 대책, 이런 질문일 텐데요. 현재 심화되고 있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속에서 중국 비중이 높은 테슬라가 받을 영향 크겠죠. 그 부분과 관세로 인한 부품이 상승될 텐데 그거에 대한 가격 정책이나 테슬라만의 대책이 있는지, 그게 무엇인지 이런 류의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번째가 도지 업무 중단과 테슬라의 복귀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 업무를 중단하는지 언제 중단하는지 따라서 테슬라에 언제 복귀하는지 이 부분이 큰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주가는 크게 상승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투자자들한테 민감한 이슈인데요. 테슬라 현재의 난관을 극복하고 일론 머스크가 더욱 테슬라에 집중을 해주기를 바라는 투자자의 희망이기 때문에 테슬라 경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슈입니다. 위에서 쭉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투자자들의 궁금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이 되고, 중요한 건 시장이 깜짝 놀랄 만한 발표가 몇 개 만약에 있다면 주가는 실적 미스에 따른 하강을 극복하고 오히려 반등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포드와 라이센스 계약을 하기로 했다. FSD 라이센스라든가 저가형 모델에 대한 소개, 그러니까 발표를 언제 하겠다, 발표 행사를 언제 하겠다 라든가 도지 업무를 5월 며칠까지 중단하고 테슬라에 복귀해서 집중한다, 이런 식의 깜짝 발표가 만약에 나온다면 1분기의 저조한 실적을 덮고 오히려 주가는 급등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생각들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미 알려진 저조한 인도량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어닝콜 Q&A 시간에 있을 여러가지 계획의 구체화나 깜짝 발표가 있을 경우에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할 수도 있는, 참 예측을 하기 쉽지 않은 실적 발표 날이 되지 않을까 조심히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